인간에 의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건 육지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농자 국가공원에서는 158종의 희귀동물을 보호 중입니다. 이 중에 황금원숭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 판다와 함께 중국 3대 국보급 동물로 중국 서유기 속 손오공의 실제 모델입니다. 황금원숭이는 양쯔강 상갱이와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등급 위기에 해당하는데요. 취약 등급인 자이언트 판다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해발 1500m에서 300m 사이의 산악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위 31도 부근의 산악 지역인 선농자 국가공원은 황금원숭이들의 최적의 서식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3,2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데요. 중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핵심 보호구역에는 일반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국 언론 중에는 최초로 핵심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만큼 원시에 가까운 숲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요. 중국 연구진들은 선농자 국가공원 곳곳에 각종 관측 장비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동식물들을 24시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데이터와 샘플들은 향후 중국이 자연과학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외에 생태과학 분야에서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생태보존 노력이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다 외교가 대표적인데요. 자이언트 판다의 소유권을 가진 중국 정부는 판다를 임대 형식으로 해외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1981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제거래협약에 가입한 이후로는 우상기증 대신 임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 역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선 중국이 푸바오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의혹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푸바오가 가임신기를 겪고 있고 최근 보이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4마리도 중국으로 보내졌는데요. 푸바오가 한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팬들도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판다 반환을 둘러싸고 해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즈는 판다들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인공번식에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 미국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임대된 판다 메이샹은 2000년 이후 최소 21차례 인공번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프트파워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판다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황금원숭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프랑스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보발동물원에 임대해준 황금원숭이 3마리가 지난달 일반 관람객에 공개됐습니다. 이들 역시 10년이 지나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프랑스에서 원숭이가 새끼를 낳을 경우 5살이 되면 중국으로 보내집니다.